안녕하세요. 인재 역량 강화 지도사.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우선 인재 역량 강화 지도사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재상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평가 방법까지 바뀌는 정말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에 있어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재 연세대학교 총장님이신 김용학 총장님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포럼에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교육에 있어서 좀 소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인재상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발산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우리 교육의 지금 패러다임은 수렴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죠. 즉 정답을 찾아가는, 점점 더 생각을 좁혀가는 이런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교육의 툴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발산적 사고 패러다임을 갖게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초중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대학의 교육까지 이런 발산적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게끔, 즉 생각을 확장시키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죠.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토의 토론, 또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큰 변화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융합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융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융합은 그렇죠.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이죠, 그죠? 그래야 창의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 즉 A 학문과 B 학문 간의 융합이죠. 그럼 A 학문과 B 학문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 교수님의 말씀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즉 A의 학문의 이 학자와 B 학문의 학자가 서로 만나서 A라고 하는 학자가 A와 B를 다 공부해서 1인자가 되기 쉽지가 않죠. 하지만 A 학문과 B 학문의 1인자들이 특히 이 공학 계열과 인문학, 예술학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만이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을 연결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 이전에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 중, 고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대학에서도 이런 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다중지능에서 두 가지를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 나를 알아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알 수 있어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야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야 경청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으로 사회를 공감 문명 사회라고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감 문명 사회. AI, 즉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그렇죠. 발달되면서 이제는 사람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특히 정형화된 일들은 모두가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감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공감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감 문명 사회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발산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 그 다음에 공감 문명 사회에 대처하는 그런 인재들이 바로 미래 인재다. 이 툴로 바로 교육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초중 시험 없이 수행으로 성적 가능. 이런 기사. 이게 그 2016년 4월 5일자 그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 바뀌기 이전에는
지필평가를 반드시 보게 돼 있었죠. 그죠? 예. 지필평가는 뭐죠?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보는 우리가 사지선다형. 그래서 우리가 1등급 4%, 2등급 몇 프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그런 지필평가를 반드시 보게 돼 있었는데 바뀌면서 수행평가로 100%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수행평가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수행평가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업 중 발표나 토론, 참여 정도,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이렇게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걸로 바뀌었다. 즉,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 변화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향후 우리 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수업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발표 능력, 토론 능력, 질문 능력, 그다음에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그 보고서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교육이 바뀌고 있다. 이게 2017년 7월 12일자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님이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이 바뀌게 되고 그 인재상을 담을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는 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조직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기업이 되겠죠. 그죠? 기업입니다. 기업의 인재상이 바뀌게 되고 기업의 인재상이 바뀌면서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방법이 바뀌게 되고 이 방법이 바뀌게 되면서 교육이 바뀌게 되고 평가 방법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정확히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어를 배우든, 그렇죠. 영어를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사회를 배우든, 과학을 배우든, 또는 어떤 과목을 배우든 간에 이 6가지 역량들을 키우기 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가르쳐라. 이거죠, 바로.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특히 자정체감 형성에 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 어른들의 4명 중에 3명이 자아정체감 지수가 굉장히 취약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사회 병리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중심의 나보다는 회사, 이런 성장 중심의 이런 것들이 자아정체감 지수를 되게 낮추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드는 이런 문제들까지 좀 나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자기관리 역량에서는 자기주도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그다음에 진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뭐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식 정보 처리 역량에서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그죠? 지식의 생명 주기가 짧아졌죠. 그죠? 짧아지고 새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취업 분석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인재에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의적 사고 역량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새롭게 생각을 바꿔내는 것, 그렇죠? 바로 융합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이라고 하는 건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창의력인데 바로 융합 능력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 능력은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이지만 그 이전의 교육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더 좁혀보면 그렇죠. 인간 친화지능과 다중지능에서 인간 친화지능과 그렇죠. 자기 성찰지능을 높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또 바뀌게끔 교육하는 게 바로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죠. 그죠? 네. 여기서의 키워드를 뽑아보라면 저는 이걸 뽑을 것 같아요. 경청과 존중이죠. 그죠? 참 우리가 경청 쉬운 듯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바로 경청이죠. 경청. 그 다음에 타인을 존중해 주는 것. 타인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죠? 그렇죠. 역지사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한번 바꾸어 보자. 이게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여기에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정말 중요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역량, 즉 인간 친화지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심미적 감성 역량. 또 이런 것들이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제 공동체 역량이다. 이거의 키워드는 협업과 협동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협업과 협동.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거 협업 능력이죠. 그죠? 토의 토론이라든가 협업 필요하죠. 경청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실험 실습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변화는 그렇죠. 기업을 바꾸게 되고, 기업의 변화는 대학을 바꾸게 되고, 대학의 변화는 교육을 바꾸고, 교육은 또 평가 방법을 바꾸게 돼.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역량 강화 지도자 과정을 만든 게 목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방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인재의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 들으셨는데 잘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하시는 수업에서 또 하시는 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적용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